닥터북이란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의학서적과 삶에 도움을 주는 책들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그 책에 담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의사에게서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암 환우들이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이라고 한다. 그런 순간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폴 칼라니티는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이자 문학과 철학을 함께 공부해온 작가이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 막 꽃을 피워나가던 36세 폐암 선고를 받게 된다. 의사로서 여러 환자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온 그가 자신이 말기암 환자가 되자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암과 싸워가는 자신의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의 죽음 후 그의 글은 그의 아내의 글과 더하여져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다. When breath becomes air. 한국어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이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동안 본인 스스로가 완치가 불가능한 암 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삶이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폴 칼라니티는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환자의 뇌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택했다. But found after I completed my undergraduate studies and for the first time really thought about what I was passionate about, medicine was in fact the perfect place. 36의 젊은 나이에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 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그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의 삶의 기록을 남겼다. If you asked me when I was 17, what I'd be doing with my life, I would have said, oh, I'd definitely be a writer. For me, literature was always a powerful reflecting tool for thinking about life.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요, 의사와 환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이 인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저자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 가졌던 시선과 환자가 되어서 직접 경험한 고통과 불안을 아주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CT 스캔을 보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스캔을 봐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다. 여기서 그는 왜 의학을 선택했는지, 환자의 삶과 죽음에 직접 맞닥뜨리는 의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서술한다. 두 번째 파트는 저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4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And so we were in the hospital room and we just kind of laid there and cried a little bit and then called my parents, my brothers. 저도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죽음과 맞닥뜨린다는 것인데요. 그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을 좀 더 나답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려는 의지와 결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 칼라니티는 자신의 병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다. Since Katie's birth, my time with her has had a very peculiar and free nature. In all probability, I won't live long enough for her to remember me, or certainly not have any clear memory of me. And so, the time is what it is, which is fun because she's a really good baby. 그는 내가 없더라도 남겨질 생명,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믿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티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책의 마지막에는 폴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 루시 칼라니티가 남긴 에필로그가 실려 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숨결을 잃고 바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가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라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캐디는 나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되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미래를 보았고 비록 내가 그 미래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If you don't think about the bad case, that ending is going to be very rough on you and your family. But if you don't think about the good case, you're going to miss an opportunity to really make the most out of your life and time. 저는 폴 칼라니티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하고 배우고 표현하며 살라고,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미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죽음과 관련돼서 잊혀지지 않는 영화 두 편이 생각났거든요. 하나는 러브레터이고 또 하나는 철도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한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